먼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 없는 수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물대포와 최루탄, 그네 차벽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 강하게 규탄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기 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가운데 국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행을 통과시킨 것은 세월호 참사를 대한 정부의 안하무의 무책임을 보는 것 같아 분노 섞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을 잡아먹은 시행령입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입니다. 나부터 조사하라고 나와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강행 통과는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마저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1년이 넘는 기간 국민들의 눈물과 반성 그리고 분노를 철저히 배반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박 대통령은 재가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시행령을 더 이상 시행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위해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족,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검찰이 변죽만 올리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검찰은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의 자금 담당 보좌관이던 나경원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만나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준표 지사에 대한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순수히 진상을 털어놔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 발뺌해봐야 국민들의 분노만 증폭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소환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 이제 이 전 총리 역시 스스로 진실을 모두 밝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보내는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몸통을 알고 싶은데 가장 말단만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홍준표 등 눈밖에 난 몇 명에서 정리하는 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갈피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된 바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서 죄인이 정치적으로 선별되고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남의 일인 양 유치에 따른 합법을 늘어놓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여러 상황이 미심쩍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 몇 명만 건드리는 변직 물리식 검찰 수사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권력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무엇보다 지급합니다. 외교 남맥상 외교부 장관 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탱하던 외교 성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간 박 대통령에 대해 외교는 잘한다는 평가에 안주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미일 동맹의 강화 속에 한미일 동맹의 구성물로 전락하고 미중 간 동북아 질서 경쟁에서 주요한 카드로 등장하지 못하고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질서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과 일본과 밀월이 강해지는 격동의 시절에 한국 외교는 안이한 대처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안보는 분리한다는 일본 외교 투트랙 전략은 파산됐는데도 박 대통령이 지속한다는 아나무인 언급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고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의 위치가 주변 국가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데도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보수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없고 아베의 역사 왜곡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용시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도 막을 수 있다는 말만 내뱉는 번지르한 뒷북 대응은 이제 한국 외교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쯤 되면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외교 라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 질타에 대해 대통령이 막아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의 유일한 버팀목이 뿌리부터 흔들리는데 이를 그대로 부여잡고 있어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쳐놓은 외교는 회복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 즉각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경질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며 역사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둡니다. 이상입니다.